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유아교육개론 백제반 종강하는 3회차 수업입니다. 3일 연속으로 이제 유아교육개론 백제를 풀었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이번 주는 이제 유아교육개론 백제를 한 번에 쫙 정리하는 그런 주가 되면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풀었는데요. 실전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그래도 꽤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렇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서 만나면은 좀 당황이 되겠죠. 지문도 길고 사례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여기 지문이 길죠. 그쵸? 지문이 매우 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는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가 지문인데요. 이 지문은 유아들의 놀이와 활동이 같이 이제 엮여져 있는 거죠. 자유놀이하고 여기 애들이 뭐 만들기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놀이와 활동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를 여기 아래의 내용 다음은 가를 관찰한 교사의 기록이에요. 요건 이제 교사의 기록인데 이거는 뭐냐면 교사가 이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이 놀이를 보고 교사가 기록한 건데 이거는 이제 기록이면서 어떤 성질을 띠고 있냐면 이 놀이를 좀 해석한 거죠. 교사의 해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놀이하는 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이렇게 교사가 해석한 게 여기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놀이는 바로 이 놀이는 이런 의미다라고 여기 밑에 여기 이제 1번 문제 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놀이하고 가 지문에 있는 유아들의 놀이와 그 다음에 1번 지문 밑에 있는 관찰 기록 이 두 가지에 근거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동그라미 1은 유아들의 지식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거를 구성주의 지식관에 근거해서 또 설명하라는 거예요. 힌트를 준 거죠. 구성주의 지식관에 근거해서 설명하라는 거는 이제 힌트를 준 거예요. 가 지문하고 여기 밑에 있는 여기 교사의 해석, 기록 요거는 구성주의 지식관에 근거해서 아이들이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사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구성주의 지식관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삐아제의 지식관, 또 하나는 비고츠케 지식관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삐아제 아니면 비고츠케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서로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통 삐아제는 혼자서 생각하거든요. 혼자서 생각해서 인지적 갈등을 막 일으키는 그런 게 이제 삐아제의 인지적 구성주의적인 지식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혼자 아니고 애들끼리 막 같이 상호작용하고 있잖아요. 아이들끼리 막 상호작용하면서 야, 그냥 노란색으로 금도끼 할까? 아니야, 따르게 하는 게 좋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보면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식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사회문화적인 구성주의가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 일단 이 지금 지문의 구성 자체가 인지적 구성주의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내용을 보도록 하실게요. 이 지문도 보시면은 도끼 만들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시킨 게 아니고 아이들이 놀이하면서 도끼 만들기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구성주의라는 거죠. 교사가 주도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방법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도 계속 보면은 아이들이 협동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각자 할 일을 찾아가면서 도끼를 만들기를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서로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와 같은 유아들 각자의 생각이 적절하게 조합되면서 도끼 만들기가 진행되어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유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해 나갔지만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또 스스로 계획할 수도 있고 환경도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구성주의라고 했으니까 이제 환경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비고치키의 포커스가 훨씬 있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에다가는 요 가와 요 밑에 있는 사례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이제 비고치키하고 연결지어서 지식관을 설명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유아의 놀이활동
교사 관찰 기록에서 그 근거를 찾아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근거는 제가 지금 밑줄 다 그어드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다가는 사회문화적인 구성주의를 조금 설명을 하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어디에서 이게 지금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동그라미 2번에다가 사례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답을 보시면 자, 비고치키의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고요. 이 이론의 근거에서 아이들이 함께 놀이활동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이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또래 친구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지식이 구성됐다. 자, 이게 비고치키적인 관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지문에 어디에 아이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지식 구성했나, 그걸 동그라미 2에다가 써야 되겠죠? 자, 여기 등장하는 아이들이 도끼 손잡이 만들기 위해서 서로 대화하고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갔고, 그리고 놀이 속에서 새로운 문제를 만났지만 도전하고 협동하면서 친구들끼리 상호작용했다. 이런 지문의 내용이 여기 1번 밑에 교사가 쓴 관찰 기록 밑에 이런 내용들이 대체로 많이 나와요. 그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가 이제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그런 이론적 배경이라고 보셔도 돼요.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유아의 놀이, 배움이 있는 놀이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는 그냥 의미 없는 놀이 뭐 이런 게 아니고 배움이 있는 놀이입니다. 물론 배움이 목적이 아니고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어떤 지식을 설정해 놓고 아이들한테 놀이를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놀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놀이 자체가 목적이긴 하지만 배움이 있는 놀이예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놀이를 확장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성주의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흥미, 실험, 협동. 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하고 흥미, 실험, 협동.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매체 중심 놀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 주제와 상관없다는 거죠. 생활 주제를 지금은 만들지 않잖아요. 옛날에 사무새 누리과정에서는 생활 주제를 만들었지만 자,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생활 주제하고 이제 연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매체 중심 놀이. 어떤 매체? 심미적인 매체. 자, 그래서 물, 모래, 물감, 찰흙, 밀가루, 종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의 특성을 아이들의 방식대로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뭔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매체 중심의 놀이입니다. 사례는 매체 중심 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의 여러 가지 매체를 가지고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금도끼, 은도끼 이런 주제도 이제 만들어서 놀이하고 있기는 하죠. 자, 여러 가지 매체도 쓰고 있어요. 매체는 이제 다양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매체하면 뭐 디지털 매체 뭐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니고 놀이 재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체, 재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배움이 또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예전에 찰흙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왜냐하면 이 찰흙 요거 기출에 나왔었어요. 찰흙의 특성이 뭐냐 막 이런 것도 나왔었거든요. 왜냐? 이게 이제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놀이는 매체를 활용하는 놀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찰흙 갖고 놀 때랑 종이 갖고 놀 때랑 아이들의 배움이나 놀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모래 갖고 놀 때, 물감 갖고 놀 때 다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체 중심 놀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또래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아까 지문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 구성주의적인 배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아이들이 놀이와 삶을 즐기는 겁니다. 누리과정에는 즐긴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놀이와 삶을 즐기는 거고 놀이 속에서 흥미, 실험, 협동 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구성주의적인 배움 즉 놀이를 통한 배움에는 반드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재밌어야 돼요. 재미없으면 선생님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지 애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일단 재미있어야 합니다. 흥미. 자, 삐아제는
이게 바로 에너지다. 진짜 중요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험은 뭐예요? 꼭 가설을 설정하고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렇게 해서 뭐 그런 실험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애들이 막 해본다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런 걸 다 이제 실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실패하면 재도전하고 이런 과정에서 근접 발달 지대 내에서 머물 수 있고 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비계를 제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혼자 안 되니까 아이들이 함께 협동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하지? 아까 지문에도 보면은 뭔가 이제 금도끼, 은도끼 만들고 싶은데 이게 이제 도끼에다가 도끼는 그럼 어떤 걸로 할까? 금색, 은색 이런 거 만들고 손잡이 붙이는 거 이런 거 너무 어려우니까 손잡이 어떻게 붙이지? 테이프로 붙일까? 구멍을 낼까? 뭐 애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받침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지금 여기 놀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문에. 자, 아이들하고 상호교류하면서 협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교사도 조금씩 비계를 제공해 주면서 적절하게 교사도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실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접 발달 지대에 머물면서 지식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요게 이제 구성주의적인 배움의 과정입니다. 흥미, 실험, 협동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번 문제 여기 지문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번스타인 문제입니다. 번스타인이 이야기한 언어 사회와 관련 언어 통제 유형에 근거해서 나의 사례에 두 가정이 나옵니다. 지수 가정과 민수 가정 이렇게 두 가정이 나오는데 이 각 가정이 사용하는 가족 유형, 이 각 가정의 가족 유형, 언어 사회화와 관련된 언어 통제 유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각 가정의 가족 유형, 요게 번스타인의 1월에 나오니까요. 어떤 유형이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는 그럼 각 이 가정에서 언어 유형, 사용하는 언어 유형은 무엇일까? 여기 언어 유형이 나와 있진 않아요, 별로. 부모의 대화나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두 가정이 이런 식의 가족 유형이라면 주로 어떤 언어를 쓸 것 같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지수의 가정을 보시면은 지수의 가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는 아이가 어른한테 대드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무조건 따라야 되고 이유를 따지는 건 버릇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번스타인의 용어로 봤을 때는 지위지향적 가족이에요. 지위지향적. 자, 지위지향적인 가족 형태입니다. 지위지향적. 자, 이런 데서는 주로 이제 그 공식어를 쓰지 않고 대중어를 씁니다. 대중어. 이런 가정은 대체로 대중어를 씁니다. 뭐냐 하면 자녀한테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자녀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런 가정에서는 지위지향적인 가정에서는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엄마가 시키니까 아빠가 시키니까 나는 어리니까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중하류층의 그런 중류 이하의 하류층의 그런 가족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해줘요. 의사 표현하고 애들을 존중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인성지향적인 가족 형태입니다. 인성지향적인. 자, 여기 민수 가정은 인성지향적인 그런 가정이고 이런 데서는 주로 공식어를 사용합니다. 공식어는 굉장히 논리적인 언어거든요. 자, 이유를 설명하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그런 언어를 쓰는 가정이라는 거거든요. 인성지향적인 가정은 공식어를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의 가정은 지위지향적 가정이고 민수의 가정은 인성지향적인 가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1에다가는 어떤 가족인지 가족 유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다가는 언어 유형을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자, 지수의 가정은 여기에 지문에는 어떤 용어를 쓴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이런 유형의 가정은 뭐 이런 용어를 쓴다. 이렇게 번스타인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자, 지수의 가정은 제한된 어법, 대중어.
자, 민수의 가정은 정교한 어법, 공식어를 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지위지향적 가족, 인성지향적 가족, 번스타인의 연구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언어적 상호작용 방법 보시면은 정교한 어법은 주로 이제 공식어라고 할 수가 있고 제한된 어법은 대중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식어는 주로 중상류계층, 제한된 어법은 하류계층이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식어는 비인칭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비인칭어, it. 그죠? 번스타인이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서양 사람이다 보니까 it 이런 건 굉장히 노블한 문장. 노블한 문장, 세련된 문장이고, 그리고 이제 객관성 있는, 정교한, 논리적인 그런 문장일 때 it, that 이런 거 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굉장히 문법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법도 잘 갖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까지 사용을 하니까 굉장히 노블한 문장, 세련된 문장, 그리고 정상적인 문장, 우리말로 따지자면 육하원칙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문장,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제한된 어법 대중어는 의사소통 기능보다는 정서적 유대. 넌 무조건 내 말 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졸렬한 구문 형식이니까 막 슬랭어 이런 식으로 대충 쓰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미완성됐고, 그리고 상투적인 관용어를 쓴다는 거는 막 슬랭어, 비속어 이런 걸 쓴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이제 형태로 주로 공식어를 쓰는 애들이 공부 잘하겠죠. 나중에 학교 들어가면. 자, 그래서 학업의 격차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가족의 유형은 지휘지향적인 가족과 인성지향적인 가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상류층일수록 인성지향적인 가족이 많다는 것이죠. 아동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아동하고도 논리적으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문제가 있는데요. 자, 3번 문제까지 보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 보시면은 기억을 통해서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가 정화된다. 부정적 정서 정화되는 거 주로 놀이 아닙니까? 놀이를 통해서 이제 놀이는 감정 정화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것도 놀이가 많나 보시면은 놀이하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이 생긴다. 놀이하면서 감정을 통제하는 방법도 배우고 갈등 해결도 배운다. 놀이를 통해서 조망 수용 능력이라든가 공감 이런 걸 배운다. 맞잖아요. 그렇죠? 사회 극놀이 이런 거 하면 여기에 있는 이런 이제 좋은 점들이 또 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놀이인데 대체로 이 밑에를 봤을 때는 뭐 사회 극놀이 비슷한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다의 기초에서 즉 다에 기초했다. 이거는 놀이, 뭐 극놀이, 뭐 이런 거에 기초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 기초해서 박 교사는 아래의 밑줄 그은 내용과 같이 수업을 계획했어요. 이 수업의 특징과 장점을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향이의 부모님은 자라온 나라가 다르다. 엄마 아빠는 다문화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양이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다문화 교육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번에 다문화 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 사례 제시하는 게 2025 유아유명의 기출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부모님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우린 뭐 이런 문제 지난번부터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 많이 풀어봤는데 자, 요 문제 지문만 좀 생각했어도 답 쓸 수 있게 그렇게 2025에 시험이 났었어요. 자, 박 교사는 미양이 부모님의 결혼식 놀이를 해보기로 했어요. 자, 미양이 부모님처럼 한국과 베트남에서 결혼식 해보고 유아들이 또 역할을 바꿔가면서 미양이의 엄마 아빠가 돼보기도 하고 한국 신랑 신부, 베트남 신랑 신부 이런 놀이를 해봤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특징과 장점이 있습니까? 극놀이를 통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극놀이를 통한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고 저는 이 특징과 장점이었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이 사례를 요약해서 쓰면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나중에 2025 유아유명 기출문제 해설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이런 비슷한 문제 기존에도 정말 많이 풀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문도 중요하다. 이지선 유아유명에서 푸는 문제는 답을 쓰는 것뿐 아니라 지문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문 이거 이제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 그냥 요약해서 쓰면 이번에 시험 문제 맞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놀이의 기초에서 지금 이 다문화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점, 어떤 게 재밌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다문화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극놀이 역할을 바꿔보면서 극놀이를 다 해봤기 때문에 조망 수용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훨씬 실감나게 이해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 수업의 특징은 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에요. 장점은 놀이를 통해서 자기중심적인 문화의 이해를 벗어나서 여기 이제 놀이라고 해도 되겠지만 극놀이라고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다양한 문화에 대해서 더욱 쉽게 받아들이고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이 뭐가 들어가야 돼요? 다문화, 놀이. 이 두 개를 같이 엮었다는 거죠. 다문화 교육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선 놀이를 활용한 다문화 교육이다. 훨씬 아이들 수준에 맞겠죠. 그렇죠? 자, 문화가 놀이에 미치는 영향. 자, 어차피 놀이에는 문화가 많이 반영되거든요. 자, 놀이 중심 다문화 교육은 너무 바람직한 겁니다. 놀이를 통해서 유아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 놀이와 문화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놀이와 문화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원래. 아이들의 놀이를 보면 문화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놀이를 통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니까 다문화 교육도 놀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문화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서로 문화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점보다 공통점에 집중하면서 갈등을 줄여나간다. 근데 이게 이제 야 너희들 이해해야 돼 갈등하지 마 이러면은 뭐 네 이러고 이제부터 안 하겠습니다 이러겠어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놀이를 통해서 체험해보면은 이런 교육 목적이 저절로 달성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 자, 이게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다문화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아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정체성 형성. 특히 이중 문화를 갖고 있는 아이. 엄마는 한국인, 아빠는 베트남인. 예를 들면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나는 뭐 한국인도 아니고 베트남인도 아니고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긍정적인 자아 개념, 자아 정체성. 자,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길러줄 때 훨씬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는 거, 편견 없이 긍정적인 태도와 평등을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다문화 교육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다양성을 존중하고 편견 없이 수용하고 자,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아이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한데 자, 놀이를 통해서 이런 교육의 내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저희는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휴식하셨다가 2번부터 계속 보시겠습니다.